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여러 부동산 대책들도 제시가 됐죠. 시장에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 한문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문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이 아마 관심 깊게 지켜보셨을 텐데요. 오늘 네네.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나온 부동산 대책들 한 가지씩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11월 중에 많은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하겠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개인적으로는 좀 성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성급하다고요. 네네. 왜냐하면 규제 지역 해제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시장의 참여자들이 다주택자가 있고 무주택자가 있고 일주택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 대책이 과연 무주택자, 일주택자를 위한 민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 다주택자에 좀 치중된다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고요. 물론 네. 다주택자나 이제 일시적 이주택자들이 자금 경색으로 인해서 네. 뭐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뭐 선의의 피해, 불의의 피해를 막는 거는 뭐 이해합니다만 네. 표현을 많은 규제 지역이라는 표현이 조금 탐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아, 말하면 예. 조금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규제 지역을 해제하겠다. 이거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세밀한 정책이 못 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아쉬움을 표, 네. 선별적으로 했으면 더 좋았었겠죠. 선별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이죠? 네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너무 침체돼 있다. 매물 거래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아파트 가격도 네. 서울 같은 경우는 또 0.28% 하락했고 예. 이런 상황에 그래도 이런 규제적 해제가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시각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주택자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네. 무주택자나 일주택자한테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아하. 지금 우리가 전 정부에서 주택 가격이 폭등을 해서 네. 서민들이 힘들어했고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이 정권을 교체해 준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사실 이게 대책이 너무 좀 전방위적으로 하는 모습이 보여서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래서 네. 이 대책이 일단 다주택자나 뭐 일시적 이주택자 이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다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결국 전체적인 시장 활성화로까지 이어지긴 힘들다는 그런 분석이신 것 같고요. 이런 또 부분 좀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주택이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주택 가격이 이제 정상화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조금 방치라 그럴까요? 조금 아. 자연스럽게 시장을 좀 놔둬야 되는데 네. 기억나시겠지만 주택 가격 오를 때도 시장 그냥 놔둬라고 했던 게 이제 네. 지금 정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시장을 어느 정도는 자연적으로 균형을 맞추게 좀 방치하다가 네. 완전하게 좀 문제가 심각하게 됐을 때 지금 서울 집값 하락한 지가 몇 달 안 됐거든요. 네. 네, 6, 7년 동안 집값이 올랐는데 이제 이런 그렇죠. 부분에서 좀 성급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뭐 연결되는 부분일 것 같기도 한데요. 네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내놓은 방안은 대출 완화입니다. LTV 네. 비율 50%로 일괄 완화하고요. 무주택자, 일주택자에 한정하지만요. 그리고 네네.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허용한다. 이렇게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LTV는 사실 선진국에서는 뭐 60, 70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물론 이제 DSR이라고 다 아실 겁니다. 네. DTI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장이 이제 언급을 안 한 걸 보면 일단 그 소득이 부담할 수 있는 선에서만 LTV를 허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결론적으로 네. 일단 필요한 분들,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들한테 물론 지금 집값이 높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은 좀 많이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지역에서 이제 실수요자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런 실수요자들께는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네네.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우려와 관심을 표명하시는 부분이 레골랜드 사태 이후에 발생하고 있는 파장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예. 뭐 부동산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 그러다가 예. 이제 건설사, 증권사 연쇄 부도 우려가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네네.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게 벌써 한 달 전 일이거든요, 사실은. 예. 예, 한 달 전 일인데 지금 한 달 뒤에 이 일이 불거진 것은 우리 애청자분들이 먼저 아실 게 네. 일단 PF 문제는 올해 한 여름부터 이미
좀 가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네. 그 업계 현장이나 이런 데서 PF 자금이 네. 금리가 오르면서요 조달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네. 향후에 분양이 좀 안 될 현장들은 대부분이 자금이 좀 경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정리되는 과정이었는데 네. 갑자기 레고랜드 사태로 이제 여기까지 같이 대책이 이제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제 자칫 민간 건설 회사를 위한 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이건 또 국민들한테 비판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부실 현장과 네. 우량 현장을 선별을 해서 예. 우량 현장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니까 정부가 지원하는 건 저도 찬성합니다. 네. 다만 이런 속에서 부실 현장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민간을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잘 좀 선별해서 하길 좀 바랄 뿐입니다. 네. 그럼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가 지난 여름부터 불거졌는데 이번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부실이 있는 곳까지도 지원 들어가는 것은 불공정하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 같고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레고랜드 사태 이 강원도에서 채무 불이행 선언한 것이 지난달 28일이었고요. 그 네네. 즉시 만약에 어떤 조치를 취했더라면 지금보다 나았을 것이다라고 보십니까? 이미 이제 금융위원회에서는 벌써 올 봄부터요. 네. PF 부실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각 금융기관에 예. 그 리스크 관리하라고 다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나 추원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여나 이렇게 레고랜드 사태 다시 김진태 도지사가 번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채무 갚겠다고. 네. 그럼 그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자칫 이걸 빌미나 명분으로 해서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세금이 잘못 쓰여지는 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나 물론 정부가 잘 하겠지만 예. 전문가나 뭐 언론들이 좀 감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실한 그러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건설사에 대한 잘못된 정보 지원은 막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지금 우려는 그러다가 연쇄 부도가 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 끼치면 어떠냐는 이런 우려 같은데 그런 건 괜찮을까요? 저희 PF 부실은 그전에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예, 2008년 금융위기 때도 PF 부실이 많았거든요. 네. 잘 슬기롭게 넘기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판단을 잘해야 되는 것이 네. 물론 이건 있습니다. PF 부실이 일부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져서 네. 금융 시스템까지 전이가 되는 것을 막아야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아주 애매모호한 경계선인데요. 아하. PF 현장에 따라서 네. 구제 주지 않아도 될 현장. 예를 들면 구제를 안 해주게 되면 토지 가격이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경매가 들어가든 뭐 어떤 형태로든. 네. 그러면 이제 가격 조정이 있게 되면 그게 사실 균형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떠받쳐 준다 그러면 네. 지금 분양하고 있는 PF 현장들의 분양 예정 가격을 인정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여기서 괴리가 생겨서 이게 잘못되면 나중에 네. 더 큰 버블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정리할 건 정리하고 도와줄 건 도와주는 정확한 어떤 그 시스템이나 네. 처리 방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분명한 그리고 전문적인 그런 선별이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청취자 네. 여러분께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부동산이나 금융 관련돼서 어떠한 좀 마인드를 가지시고 어떻게 하셔야 좋을까요? 좀 조언 좀 주시죠. 네, 일단 무주택자분들과 1주택자분들은 네. 일단 사전 청약 물량에 대해서 좀 접촉을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네. 일단 보험의 성격으로 이제 시도를 하시고요. 네. 일단 사전 청약 현장들이 이렇게 주택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분양가도 좀 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좀 보시고 네. 미국 금리가 제가 예측하기엔 내년 상반기쯤에 일단 멈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바로 인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한 1년 정도 시장을 고찰하시고 네. 거래량이 늘고 미국 금리가 이제 하락 인하 조짐이 있을 때 네. 그때부터 시장에 이제 기존 주택 시장에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주택자분들은 지금 무리하게 이거를 가지고 가실 건이 아니라 만약에 이게 기간이 2, 3년 동안 침체된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네. 본인의 레버리지가 집을 뭐 여러 개 갖고 있는데
전세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주게 되면 네. 일단 제가 볼 때 2008년 금융위도 그렇고 IMF도 그렇고 파산한 분들이 많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자기 레버리지를 잘 계산하셔서 네. 앞으로 2, 3년 동안 집값이 뭐 10%, 20% 하락했을 때 대비해서 내가 충분히 버틸 수 있다 하면 가져가겠지만 네. 그렇지 못하다라면 좀 저렴한 가격에 빨리 매도를 해서 시장 균형에도 도움을 주고 본인도 유동성을 확보해서 네. 차후에 안정적인 뭐 수익을 취하는 것이 좀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한문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